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댓글 또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늦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차후에 10만 명, 100만 명 가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9.13 대책에 이어서 9.21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발표 시간도 짧았고 내용조차 이 국토부에서 건드릴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거나 뭐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책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 파장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말 별게 아닙니다. 이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수도권의 대량 공급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진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이전에 다른 방송들에서 덜 오른 이 수도권 지역 입지 좋은 곳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서울 잘 관찰해서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일단 많이 간 그 지역들 말고 여전히 노도강, 구금, 중랑까지 매력 있는 투자처입니다. 제가 항상 이 상승의 중후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책을 발표 내용을 들으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상승이 더 기조가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향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바짝 조용했다가 다시 일정 지역 중심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급대책 나오자마자 일부 지역들 보면은 호가가 더 올라서 나오는 물건들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내용, 이 별거 없다고 얘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진 배경,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이다. 이 정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 물량은 지난 10년, 그러니까 08년부터 17년에 비해서 최근 3년, 15년에서 17년간 큰 폭으로 증가. 이 시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이때 건설로 경기 지표를 많이 올렸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 물량이나 이 공사되는 물량이 3년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오피스텔 인허가 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뚜렷. 당연히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보면은 경제 성장률 지금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2%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3%가 넘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 건설 경기를 부양을 해서 그 부족한 경기 지표를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건설 경기를 살렸기 때문에 이 인허가나 공사, 준공 물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이에 반해 이 가구는 1인 가구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2인 이상 가구 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가족들 가구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 이 원룸이나 투룸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 서울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1인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낮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거주 비중이 높다. 딱 봐도 뭐 핑계거리죠.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역설하는 겁니다. 이런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및 수도권의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 추정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전망이라는 거죠. 이 가구, 소득, 멸실 요인들을 감안한 연평균 주택 수요는 수도권 연 22만 호, 서울은 연 5만 5천 호로 추정이 된다. 이 공급, 분양 물량, 정비 사업 진행 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연 26.3만 호, 서울은 연 7.2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도 그리고 향후 5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서울 시내 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고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502개이고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104개에 이르는 등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공급되는 물량들 수도권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주택의 수가 부족한 것이지 절대적인 물량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물량을 더 쏟아내는 것보다는 이 양질의 물량들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원활히 진행을 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추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누르면은 이게 바로 부작용이 또 발생이 돼서 주변의 지역과 기존의 오래된 주택들 가격대도 일제히 올라가듯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고 이 수도권에만 물량을 계속 쏟아낸다면 향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는 수도권들의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실이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양질의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16년 기준 102.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 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한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이 내 집 마련 불안하신 분들이 추격 매수해서 더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의 추가적인 공급량을 보면은 2022년까지는 수요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게 진행이 되고 2022년부터 다시 낮아지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추가적인 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이 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이 사람의 기본 심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새로운 주택들 공급이 있어야지만이 이 비이성적인 집값 상승이라던가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방향입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 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별거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상당 부분 큰 필지, 뭐 신규 신도시급 지역들 이런 것들은 다 발표가 제외가 됐습니다. 다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별게 없었습니다. 거의 예상한 대로 나왔거든요. 신혼 희망타운 10만호는 이 사업 단축 등을 통해서 금년부터 분양 착수. 금년에 이 2개 분양하죠.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 오늘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신규 택지 확보, 1차 17군데, 3.5만호 선정, 서울 11곳, 약 10,000호, 경기 5곳, 17,000호, 인천 1곳, 7,800호. 이게 오늘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향후 26.5만호 택지 확보 계획.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온 지역입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개에서 5개 정도의 20만호를 공급을 한다. 이 중소규모 택지는 약 6.5만호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26.5만호 공급을 한다. 이렇게 신규 택지에 대한 개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거고, 이 전매 강화 최대 8년, 거주 의무 기간 5년 등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이 모니터링 강화, 개발 행위 제한, 투기 단속반 투입,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 지정을 해서 도박판이 되지 않도록 이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신혼 희망타운 조기 공급, 이 부지 확보 실적, 전국 목표 10만호 중 택지 8만호 확보 완료. 수도권 공급 목표 7만호 중 택지 6만호 확보 완료. 확보율 86%. 이것들 확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기 공급. 올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위례 그리고 평택의 고덕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2022년까지 수도권 5.4만호 분양을 한다. 자, 그리고 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도시규제 등 정비,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 400%에서 600%로 이 주거용 비율을 80%로 늘리면 이 용적률 자체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과 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공급을 할 시에 용적률을 상향한다. 4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늘어난 비율의 반 정도만 임대 공급을 한다면 이 용적률을 100%를 늘려준다는 거죠. 이 두 개만 해도 서울의 주요 각지 역세권의 땅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네요. 개발 사업의 기부 체납 제도 개선, 기부 체납 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할 때 기부 체납이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겠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도 이 기부 체납으로 대상을 확대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역세권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역세권 종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 확대 검토. 자, 이것도 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역세권 종상향하면 땅값들 보면 종상향 되면 거의 뭐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상향 되면은 이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이 된다면 땅값 자체가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그러면 더 이 세대 수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주택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주차장은 좁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 또 그 해당 땅값 자체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이 때문에 이 도시 규제 완화는 땅값의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소규모 정비 완화, 인센티브 확대, 공적 임대주택이 세대수의 20%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 시설 설치에도 인센티브 제공, 요건 완화, 사업 대상의 연립주택 추가 및 가로구역 인정 요건 완화, 금융지원, 일반 분양분 전량 매입, 임대 리츠 설립 및 기금 융자 기간 연장.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립을 한다면 인센티브, 그리고 요건 완화, 그리고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요. 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차 17곳 3.5만 호 선정,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 선정.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지역에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약 1만 호. 지금 이 두 군데만 공개가 됐습니다. 성동구치소짜리랑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 이렇게 두 군데만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 9곳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약 8,642호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의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두고 봐야겠죠. 이미 지금 이 오금동이랑 이 개포동 쪽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자, 그리고 경기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7,160호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자, 마지막 인천 검암 역세권 한 곳, 이 7,800호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 자, 이렇게 이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랑 검암 그리고 이 성동구치소, 오금동, 개포동 여기에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해당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느냐? 이 이유는 오늘 뭐 김영무 장관님이 얘기를 했지만 공급의 50% 정도를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과 같이 역시 이 뭐 대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으로 하면 정부 지출도 클 것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현실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절반 수준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동구치소랑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도 1640호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절반 수준이다. 제 생각엔 절반 수준도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절반이라고 했을 때 뭐 800호 정도가 되겠네요. 이 800호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세대수가 많습니까? 전혀 뭐 많은 세대수는 아닙니다. 이 10,000호 정도 됐을 때, 한 번에 풀렸을 때 얘기고, 그리고 이마저도 이 오금동하고 개포동에 지어져서 완공이 되는 시기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1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 동네에, 내 집 주변에 이런 주택이 생기면 뭐 아무래도 임대주택들이 들어오니까 임대가가 굉장히 저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임대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뭐 해당 지역은 뭐 700호 정도만 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를 낮추고,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과 학군을 공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파트들도 보면은 이 빌라 지역들이 모여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유독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치도 괜찮은데 왜 여기는 이렇게 쌀까 보면, 학군이 이제 빌라촌과 공유하는 경우에 타 지역 아파트촌에 있는 학군이 있는 지역보다는 가격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군을 공유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에 영향을 준다. 이 두 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차후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지역분들 뭐 이렇게 노발대발 하실 필요도 없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 의미 없다. 너무 작아요. 1640호. 예, 두 개 합쳐서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고, 이 수도권 쪽엔 좀 쏟아진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인천 지역들, 뭐 김포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암 역세권에 또 이렇게 많은, 거의 8,000호에 달하는 집들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 그 시세를 뭐 상당 기간 초토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공급되는 순간이요. 어차피 이것도 길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에 꽤 많은 주택이 들어갑니다. 뭐 이어서 밑으로 보죠. 자, 먼저 성동구치소 자리, 오금역 지하철 3호선, 5호선 교차하고 도보 2분 거리, 역세권에서 도보 2분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여기 임대주택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죠. 1300세대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저 같아도 여기에 임대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 그러면 340세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매봉역에서 약 1km 거리. 여기 양재천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도 입지가 좋습니다. 바로 이 재건마을 앞이 양재천이거든요. 물론 이 지하철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그마저도 여기도 굉장히 강남의 노른자 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부지 9개, 여기가 나중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 8600세대라고 하면 용산은 빠졌습니다. 용산의 철동창 부지, 뭐 용산 국제무지구 하는 그 자리에 뭐 아파트 공급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거기를 개발을 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이 경제 그 지표를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도 이렇게 경기가 좀 살아난 이유 자체가 이 건설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어떤 개발들을 다 제한하고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또 여기에 돈들이 대규모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억지로 누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개발해야 되고요. 거기 서울 역세권, 뭐 경부 지하화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고, 용산 자체를 아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계속 보시죠. 이 광명 하안동에 5,400세대, 이 광명도 난리가 났죠. 이 5,400세대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광명이 뜨거웠죠. 여기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주택까지 이제 투하를 차후에 한다면 이 한동안은 가격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수량이 됩니다. 5,000세대면 이 광명치고는 그렇게 작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영향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왕, 이 인도건도 굉장히 뜨거웠던 자리입니다. 인도건의 지하철 4호선 2km 자리. 여기도 2560세대.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성남의 신촌, 그리고 시흥의 하중, 그리고 의정부 우정, 그리고 검암 역세권. 검암이 좀 많이 진행이 되죠. 여기에 있는 이 인천 2호선과 인접대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는 좀 충격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검암 쪽은.
아직 공급되려면 시기가 있으니까 검암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역은 약 35,000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 보상에 착수를 해서 21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21년에 절대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전 되고요. 게다가 여기에 이 보상 금액 자체가 다시 주택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되는 지역 자체가 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어느 지역을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만약에 이제 대량으로 나온다면 저는 뭐 구성역세권 정도 주변 용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수도권 쪽에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진 겁니다. 반대로 서울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십니다. 서울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책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실효성을 그다지 저는 못 느낄 정도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승장의 후반 정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승장의 중간 정도 왔다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하락장이 올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늘 대책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앞으로 이 공급되는 서울의 양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뭐 3만 호 정도가 뭐 동남권에 나오긴 하지만 이것들로 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에 이 멸실되는 양이 또 그에 준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의 강북 지역이라나 마포 지역이라던가 이주 수요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공급이 풀리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추가 지정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을 지금 현재 추가해서 뉴타운을 더 만들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노른자, 저층 재건축은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아파트들인데, 실질적으로 층수가 어느 정도 용적률이 채워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기엔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건축이 어려울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이 더 인기가 많아질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새 아파트들 가격대가 더 치고 갈 거고, 왜? 새 아파트 공급이 되기 어려우니까. 지금 당분간은 새 아파트 공급 계획 자체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들을 갈구하는 우리 시민들, 서울 시민의 욕구를 전혀 해소해 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를 일찍 사는 게 돈을 벌고 양질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양질의 주거 공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서울권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미 옛날부터 뭐 2년 전부터 뭐 들고 계셨던 분들, 그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전혀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금덩어리니까 뭐 계속 들고 가십시오. 계속 들고 가고 뭐 입주까지 하시고 사셔도 됩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보시기에는 약간 그 많이 간 지역, 많이 간 재건축과 재개발은 피하시고 그나마 이제 덜 조명을 받았던 지역들의 재개발 물건들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분들은 7호선 쪽 상단, 뭐 하계역에서부터 중랑에 이어지는 라인들, 중랑천 라인들을 잘 살펴서 보시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오른 가격으로 매수하실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살기도 좋고 학구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되고요. 자, 오늘 이 총론을 보면은 인서울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서울로 오십시오.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무조건 서울로 오셔야 된다. 서울을 사셔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아직 상승의 중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더 갈 것이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무조건 인서울해서 많이 안 오른 지역들 찾아서 저점은 아닐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주택들도 올라버리기 전에 인서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울권역의 역세권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뭐 인서울, 역세권 가치 이 두 가지만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일 대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뭐 서울 내에 11군데 중 9곳이 공개가 안 됐지만 뭐 안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여러분들 기다리실 필요 없고 서울권의 마지막 상승기까지 오기 전에 내 집 마련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도 수도권보다는 인서울 하셔서 이 역세권 위주로 오래된 아파트도 상관없습니다. 이 입지 가치를 보시고 장기간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영상들이 또 나오니까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이 구독 버튼이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시면 계속 새로운 뉴스 정보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